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BOJ의 정책 결정 이후에 좀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주식시장은 4일 연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닷새 만에 좀 반등했다는 정도가 오늘 좀 의미가 있었고요. BOJ의 급작스러운 정책 스탠스의 약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강력히 시작한 거라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특징은 외환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 이런 거 미국 채권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3대 지수는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 여하튼 플러스 난 거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임의소비재를 제외하고는 10개 섹터가 수폭 반등했는데요. 임의소비재는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의 급락세가 이어진 것이 임의소비재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엔화가 급반등했습니다. 달러당 136엔에서 반대로 봐야죠. 131엔대로 내려갔는데 결국 그것은 엔화의 급반등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거의 3.56 가면서 3.7%까지 한때 근접하기도 할 정도로 미국 금리도 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미국 달러는 또 좀 하락하는 모습. 그렇죠. 워낙 엔화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달러 지수는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엔화도 오늘 모처럼 보여지겠는데요. 엔화와 가치 대비 한국 원화도 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보면 워낙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대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어제부터 마찬가지군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큰 변동 요인이었고요. 그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강보합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금년 들어 디즈니 하락폭은 44%가 넘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55%, 1974년은 그 당시에 오일쇼크 때라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요. 그때 이후로 최악의 국면을 지금 디즈니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웰스파고는 ESPN과 ABC 방송을 결국 스피노프를 해야지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PN과 ABC 방송국은 물론 나름대로 캐시카우, 현금 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요즘 유행하는 소위 IP를 갖고 있는 건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웰스파고의 시각으로 보면 디즈니로서는 스피노프를 하는 것이 디즈니 자체로서의 주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테슬라도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진 소위 IRA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어떤 차종에 얼마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연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평소에는 12월 달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계속 지연되면서 그것이 3월까지 미뤄진다고 하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 쉽게 해서 테슬라를 사려는 사람은 멈칫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비롯해서 지금 가격 인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또 하나 잡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버코와 IS에서는 중립을 제어하기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00에서 200달러로요. 쑥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오늘 시가총액은 얼마 전에 이제 5천억 달러가 깨졌는데요. 4,500달러 이하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슨앤존슨까지 밀리면서 시가총액 7위까지 내려온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아마존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결국은 보합에서 마감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때문에 그렇고요. 소위 10월 초부터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광고 기반한 구독 서비스를 이제 새롭게 선보였고요. 그래서 리드 헤스팅스가 상당히 기대감을 피력했던 또 팩트가 되겠는데요. 한 마케팅 조사 기관에서 11월 한 달 동안에 순증한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 내부적인 자료를 몇 개 빼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가입자 중에서요, 9% 정도가 광고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광고 기반 서비스 하는 사람들의 57%는 신규 혹은 재가입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43%는 기존 가입자 하향 이동이기 때문에 썩 좋은 성과는 아니다.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이 오늘 이들의 분석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보도한 기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주가는 보합이었는데요. JP 모건에서 4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물론 입에서 이미 7천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 모건은 7,400만 대를 제시했었거든요. 7천만 대를 줄여놨고요.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내렸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시장 투자자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분이 주저로 있는 주식인데요. 나이키가 잠시 전에 실적을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나름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이익이 64센트에 불과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85센트가 나면서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는 처음엔 또 마이너스까지 나오면서 이거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시간에 결국 실적 발표 안 나오면은 2%, 3% 이상의 주가 반등을 보이는 것이 오늘 나이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는 또 선방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루시드는 정규장 시작하면서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나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신주 발행이 10억 달러가 나름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지금 뭐 매출의 영업세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그런 호재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홈디포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이제 제너럴 밀즈인데요. 제너럴 밀즈는 오늘 4.1%가 떨어졌습니다. 실적 자체는 다 좋았습니다. 웬만한 실적이 다 좋았고 가이던스까지 좋았는데요. 주가는 4% 내렸습니다. 곡물 사료 부분은 부진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졌을 거라는 의문이 있지만은요. 어찌됐건 제너럴 밀즈도 그렇고 어제도 얘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캠프의 수프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 내지는 뭐 5년 만에 최고가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월가의 시각은 워낙 많이 올랐다는 시각이 제보 있고 상승력이 제한이 됐다는 얘기도 꾸준히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4% 정도 오늘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업계에 계신 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광고 쪽입니다. 광고를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넷플릭스에 여기 보면 트레이드 데스크가 같이 들어가서 시청자에 맞는 소위 시청자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를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가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오늘 5.1%가 반등했습니다. 올해 내려서 올해도 많이 떨어졌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퍼 샌들러에서 매수견을 오늘 새롭게 제시하면서 60달러를 제시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ARKK가 오늘 결국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오늘 정규장 기준으로 장중의 기준 보면 2017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80% 떨어졌고요. 한때 정말 돈나무 누나라고 불렸던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의 주가 흐름이 올해 한 해 연말까지 결국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주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치주와 배당주는 올해 좀 크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성장주가 워낙 좋지 않았고요. 섹터별로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의 그런 꿈이 내년 상반기 최소한 1분기까지 쉽지 않다라는 주장도 꽤 있다는 걸 여러 번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는 역시 배당주라든가 가치주 쪽에서 그런 것들이 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에서는 여러 가지 배당 수익, 단순한 배당 수익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꾸준히 인상하는 기업들을 진짜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지난 딱 닷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더라도요. S&P 500 기준 보면 거의 12개의 기업이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을 인상하는지만 종목별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일일은 15%를 무려 배당을 인상했으니까 암젠도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역시 10%가 올라갔고요. 자산운용 쪽에는 프랭클린 리소스인데요. 이쪽도 3% 정도 올려놨습니다. 유코는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데 2% 올렸고요. CBS는 뭐 최근에 주가는 좀 쉬고 있지만요. 이게 10%의 배당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 3개월마다 분기마다 이제 배당 인상하는 거로 유명한
기업이 리얼티 인컴 아니니까 배당 자체는 매달 주는데요. 무려 630개월째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역시 월 배당이니까 아주 미미한 규모지만 0.2% 올려놨습니다. 센테이오는 공조 회사인데요. 5% 올렸고요. FMC는 대표적인 소재 회사인데요. 역시 9%가 올라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배당 관련된 미국에서 가장 큰 ETF 두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SCHD가 배당 규모로 보면 배당 운영하는 ETF 중에서는 찰스 수압의 대표 ETF이자 배당 ETF에서 가장 큰 겁니다. SCHD가 있고요. 블랙락에서는 DBY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장기 투자하시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